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규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CBT로 치러졌기 때문에 각 수험생님들 분들마다 다른 문제로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풀어본 문제를 기준으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시설할 수 없는 공사 방법은 지금 첫 번째 문제로는요. 저압 옥측 전선로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저압 옥측 전선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사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 다만 전개된 장소, 여기 4번에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합성 수직 관이나 금속 관 공사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떠한 조건?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할 경우에 한해서 한마디로 목조에 시설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금속 관공사를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하였다고 하였네요. 그러면은 얘는 불가능하겠죠. 목조 이외의 장소에 시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버스 덕트 공사,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거의 무적 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사가 있죠? 그렇죠. 케이블 공사 또한 가능하겠죠. 그런데 케이블 공사는 문제에서 잘 주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1번에 금속관 공사를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하였다 하였으므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주 공기 탱크에 시설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압력계의 최고 눈금 범위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 압력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1.5배에서 3배 이하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떠한 충분한 압력을 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데, 이 문제는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 팁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어떤 거? 그렇죠. 어떠한 사용 압력에 관해서 버텨야 되는 거, 견뎌야 되는 거 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압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압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우리가 어떠한 수압을 인가해서 실험을 할 때 수압은 항상 몇 배? 1.5배, 기압은 1.25배의 압력을 가하여 실험을 한다라는 것까지 한 가지 팁을 더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형의 철탑을 사용한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지금 직선형 철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철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쵸? 직선형은 몇 도? 3도 이하. 우리가 3도 이하의 철탑을 직선형 철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중간에 뭐를 사용했대요? 그렇죠? 내장 애자장치, 한마디로 튼튼한 거를 몇 기마다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기마다? 그렇죠. 10기 이하마다 이렇게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튼튼한 철탑을 설치해야겠죠. 그런데 이 문제와 되게 유사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각종 B종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었죠. 철근 콘크리트주. 이런 거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5기마다 보강형. 5기 보강형. 그리고 이때도 10기는 내장형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렵진 않습니다. 항상 지금 내장 애자장치, 내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몇 기? 그쵸. 10기마다 라는 거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10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압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할 때 접지선으로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공칭 단면적은 몇 스퀘어인가?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중성점 접지에 관한 문제겠죠. 그러면은 중성점 접지를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고압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고압일 경우, 세 번째, 저압일 경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 그냥 몇 종 접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중성점 접지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굵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특고합 같은 경우는 16스퀘어, 고합 또한 16스퀘어. 그리고 뭐만? 저합만 6스퀘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지금 무슨 절로? 저합절로를 물어봤기 때문에 몇 스퀘어? 6스퀘어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냐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종접지공사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종접지공사 내에서는 뭐였어요? 그쵸? 변압기에서 내려올 때는 일반적으로 특고합일 경우에는 몇 16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고합일 경우에는 6자리를 사용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류식 전기철도에서 가공으로 칠하는 배류선은 케이블 이외에는 지름 몇 미리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이하이어야 하는가. 얘 또한 기출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얘 직류철도에 관한 문제죠. 직류전기철도. 그런데 직류철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류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간단히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케이블 이외에는 지름 몇 자리? 그렇죠. 4mm 이상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세기의 굵기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직류철도의 키워드 배류선 같은 경우는 몇 자리 쓴다? 4자리 이상 쓰더라 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우리 전선의 접속 방법 그러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항상 다뤘던 건데요. 집에서 그냥 내가 간단히 전선을 연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선을 연결할 때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쵸. 끝에 있는 피복물을 좀 더 제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꼬아서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후 하고 좀 부실 거예요. 왜? 그쵸. 먼지가 사용되면은, 먼지가 이렇게 가운데 끼게 되면은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이 올라가지 않게 불순물을 제거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쵸. 여기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잘 건조한 장소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얘를 또 한번 절연 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주죠. 왜냐? 절연 성능이 떨어지면은 감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당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전선을 연결하고 어디다 코드를 딱 꽂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딱 사용하다가 바로 탁 끊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쵸. 김샌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에 당겨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부분이 바로 그 전선의 세기, 마지막 당겨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틀린 것을 물어봤죠.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습했던 법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선의 세기는 그쵸.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또는 80% 이상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를 봤더니 1번에 몇이에요? 3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따라서 틀린 답으로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7200V인 중성점 비접지식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거를? 그쵸. 바로 비접지식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비접지식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봤더니 우리 B 하면은 뭐를 체크했어요? 고스톱의 B 12를 기억하자. 그러면은 1.25라는 값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 7000이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7200이죠. 그러면은 7200에다가 1.25의 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선생님 7200에 1.25 곱하니까 어떤 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비접지식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최저시험 전압값이 있었어요. 그럼 최저시험 전압값은 어떤 뜻이죠? 그렇죠. 너무 낮은 시험 전압이 나오면은 특별히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저 수치를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 그렇죠. 1500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한마디로 만약에 이 환산한 계산이 1500이 안 된다면은 반드시 몇으로 실험해라? 1500으로 실험해라. 따라서 이 문제도 1500V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2번에 1500을 정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이 33%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을 더 고려하여야 할 철탑의 유형은?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허투루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전가섭선 이 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전가섭선은 다 모든 지지물에 되어 있는 모든 선류를 다 가섭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가섭선을 만약에 그냥 단순 인류하는 종류는 이렇다면은 인류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읽어봤더니 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이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우리가 전체, 만약에 33%가 아닌 모든 전체를 이렇게 인류하는 거다. 그럼 인류형이 맞지만 33%와 같은 불평형 장력에 의해 하중을 더 고려해야 된다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튼튼한 어떤 거 보강형이나 아니면은 내장형을 사용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류형이 아닙니다. 최대 단력 전체라고 했으면은 인류형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33% 정도에서 조금 튼튼한 걸 설치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답은 보강형 또는 내장형인데 보기에 그쵸. 3번에 내장형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공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직류 전차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장선이 뭔지는 아셔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차선이 쭉 연결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차선은 어때야 돼요? 항상 팽팽함을 유지해야겠죠. 왜? 이 전차선에 이렇게 걸어서 쭉 밀고 끌면서 가는 게 우리 전기철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차선은 항상 팽팽해야 되는데 이 팽팽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뭐를? 그렇죠. 애자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장선을 설치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줄을 달아서 얘의 팽팽함을 유지시켜주는 게 장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선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팽팽하게 당기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애자를 설치하는데요. 애자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쪽까지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공사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60cm, 이 내부로부터 60cm 안에만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추가 조건이 주어졌죠. 어떤 게? 가공 단선식 전기철도의 반지름이 작은 궤도 곡선 부분에서 전차 포울의 이탈에 의해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위험한 경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단선식 철도에서 반지름이 궤도 곡선 부분이면요. 이 철도가 이렇게 해서 꺾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꺾이는 바로 그 부분. 한마디로 전차 포울이라는 뜻은요. 지금 이렇게 법안에는 규정을 하지만요. 한마디로 이게 폴 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지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쉽겠죠. 폴, 이거는 일종의 기둥이 될 수 있겠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탈에 의해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이격을 넓혀서 1.5m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물론 60cm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답이 없으니 다른 걸 찍으셨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항은 자주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미터, 1.5m를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특수 조건이 없을 때는 몇 cm? 60cm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압 옥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단면적이 1스퀘어 이상의 굵기로 사용하는 저압용 케이블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은 이미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을 준 거예요. 첫 번째, 저압 옥랩 배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면적 1스퀘어라는 이러한 조건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쭉 읽었더니 저압용 케이블 조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일단
저압 전용 케이블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MI 케이블, 한마디로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고, 이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저압 옥내 배선에서 우리가 연동선일 때 케이블이 아닌 저압 옥내 배선의 연동선은 2.5 이상, 그리고 MI 케이블 같은 경우가 그렇죠, 1스퀘어 이상을 사용한다라고 다들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MI 케이블은 저압용 전용 케이블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를 따라와 주시면은 답을 찍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때요? 그렇죠.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고압 옥측 전선로 자체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진 않겠죠. 그 말은 뭐예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전선? 그렇죠. 케이블을 사용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보기 문제에서요,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이라고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전선은 당연히 사용 가능하겠죠. 그럼 가장 좋은 전선은 뭐예요? 그렇죠. 케이블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찍더라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게 학습하셔야겠습니다. 케이블은 뭐다? 거의 무적인 전선이죠. 금속 덕트 공사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금속 덕트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걸 물어봤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1번 전선은 저런 전선을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이러한 금속 덕트 공사 또는 아니면은 금속관, 가요전선 관, 모든 일반적인 공사들은 다 기본이 저런 전선이죠. 자, 두 번째, 덕트의 끝부분은 항시 개방시킨다. 뭔가 이상하네요. 우리가 덕트, 금속 덕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마 고깃집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우리 전기용 덕트가 아니고 환기용 덕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이 당연히 개방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개방시키면 절대 안 되죠. 우리 항시 끝부분은 막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만약에 끝부분이 열려 있으면요, 그쪽으로 벌레나 시체나 아니면은 쥐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벌레 시체들이 만약에 죽어서 부식이 되면은 어떻게 전선이 부식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피복물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는 게 우리 기본 법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이 없도록 한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관공사나 덕트 공사들은 전선의 접속이 없을 것이 기본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덕트의 안쪽 면 및 바깥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한다. 그렇죠. 도금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으로 저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질은 몇 미리의 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그러면은 이 문제는 가공전선의 굵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공전선의 굵기를 크게 이렇게 표현했었죠.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얘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일단은 머릿속에 2, 3, 4, 5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 특고압의 가장 표준, 그렇죠. 229에 22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었죠. 다만 저압 쪽에서는 2.6, 3.2, 마지막에 0.6.2를 기억해 주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돼요? 그렇죠. 우리가 절연전선일 경우에 2.6짜리 이상, 그리고 나전선일 경우 3.2 이상, 그리고 고압인 경우에는 시가지 외,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시가지에는 좀 더 두꺼운 걸 써주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는 뭐죠? 그렇죠. 저압이더라도 우리 항상 400V를 기준으로 놨어요. 그래서 400V 미만 쪽, 그리고 고압 플러스 사실은 400V 이상의 저압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전선의 굵기는. 그런데 시험 지금 문제에서는 어때요? 400V 미만이니까 이쪽에 해당되겠고요. 지금 절연전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자리? 2.6짜리.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호기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전원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전기요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전기요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전기요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욕조겠죠. 그런데 이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요. 일반 욕조와는 다르게 전극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전극을 설치해서 어떻게 전류를 흐름으로 해서 전류가 실제로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고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용이나 피로회복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큰 전압을 걸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몇 기준? 그렇죠. 사용 전압 10V의 전압계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계가 5V수가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V, 사용 전압 10V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다뤄보면요. 전극과 전극 사이 이 거리는요. 반드시 법적으로 1m 이상 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왜? 우리가 아무리 약한 전압 전류라고 하더라도요. 전극이 너무 가까워지면 그 힘이 너무 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격거리는 1m 이상 뛰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쪽에서도 절연저항이 나오죠. 그런데 절연저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10V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몇 0.1메가옴으로 적용해주면 된다는 거. 0.1메가옴으로 적용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용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2번에 10V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원래 특고압용 지금 변압기 문제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거예요? 그렇죠. 보호장치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파트는 우리 어떻게 학습하셨죠? 그렇죠. 바로 5,000에서 10,000 미만 그리고 10,000 이상으로 학습을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얘는 용량이 작으니까 경보장치 가능하다. 얘는 차단장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10,000 넘는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장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행식을 배웠어요. 탄행식은 한마디로 외부 냉각 방식이겠죠. 팬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러면 탄행식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경보장치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에서 어떠한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탄행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그렇죠. 경보장치 1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그 매설 깊이를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지금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관로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매식은 어떤 거? 그렇죠. 바로 땅을 이렇게 해서 안쪽에 묻는 거. 관로식은 땅을 해서 관을 설치해서 중간에 지중함도 있는 걸 관로식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관로식 같은 경우도 압력의 우려가 있을 때, 압력의 우려가 없을 때로 법에선 나누죠. 그럼 압력의 우려가 있을 때 현재 문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몇 미터? 1미터 이상일 것. 단 압력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몇? 그죠? 0.6m 이상일 것. 지금 얘는 무슨 식이기 때문에? 관로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직매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이 돼요? 그렇죠. 직매식은 1.2가 되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똑같이 0.6이 된다는 거.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답은 몇 번? 1번에 1m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무슨 전압? 대지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 문제는 우리 어떤 문제? 완벽한 보너스 문제. 우리가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그쪽 파트에서 무조건적으로 대지전압이 나온다면은 몇 볼트? 300볼트. 그렇죠. 모든 곳에서 다 300볼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답은 4번에 300 간단히 찍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태양전지 묘들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다면은 사실상 태양전지 묘들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틀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충전 부분은 노출하여 시설할 것.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충전 부분은 뭐예요? 이러한 판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충전 부분은 판넬에서 이렇게 태양을 받아서 아래 전원 공급 장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적 장치랑 연결하는 단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콘센트를 얘기하면요. 우리 콘센트 덮개, 가정에서도 덮개를 이렇게 사용하시죠. 덮개를 뜯어내면은 안에 쇳덩이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충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노출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이 기본이겠죠. 2번,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 우리 일반적으로 극성별로 당연히 이게 무슨 극인지 알아야 보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맞는 거겠죠. 그러면 3번, 전선은 공식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선 사용할 것. 아니죠. 우리 학습하신 거 2.5 이상으로 연동선 사용해야 되고요. 4번, 전선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애자 사용공사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것도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애자 사용공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되긴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지 묘들 이쪽에서 전선을 옥내에 시설할 때는 애자 사용공사 안됨이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통신선용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간단히 보시면요. 얘는 뭐예요? 우리 LA에서 피레기. 그리고 얘는 릴레이 프로텍터라고 했으니까 릴레이 보안기. 그리고 이는 얼스의 접지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각각의 사항을 우리가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이론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교류 1km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레기를 사용한다. 이 피레기를 말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얘는요. 교류 1k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레기여야 안전한 설비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릴레이 보안기는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한다. 맞습니다. 바로 이 릴레이 보안기를 말하는 건데 이 릴레이 보안기 또한 수치가 있는데 그게 몇 볼트다? 300V 이하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릴레이 보안기는 자복성이 없다. 릴레이 보안기는 자복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선생님 자복성이 뭔데요? 스스로 자 써가지고 스스로 복구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복성이 반드시 있을 것.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인데요. 그래도 4번도 한번 보시죠. 릴레이 보안기는 최소 감도 전류, 한마디로 감지하는 그 전류가 몇? 3A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우리 300V 3A, 300V 3A 학습할 때 체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 특히나 이러한 피레기 같은 경우는 따로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때 사용하는 피레기에 동작하는 몇 킬로볼트 그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kg 한마디로 1000V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상전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캡 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우리 수상전로에서는 저압인 경우에 어떻게 클로로프렌 사용하고요.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용 캡 타이어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수상전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한마디로 우리가 밑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 땅 같은 느낌이죠. 그럼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굉장히 잘 표현했죠. 견고하게 연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따라서 몇 번? 그쵸.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3번.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시설한다. 뭔가 이상하죠? 어디가? 그쵸.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는 수동 차단 장치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얘를 살짝 바꿔놓은 거죠. 자동 차단 장치를 해놓는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수상전로의 전선은 부대의 아래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전원 피복은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우리 아래가 아니고 부대의 위쪽에
위쪽에 지자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전을 피부가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얘는 느낌상 뒷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거를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쪽이 2번이 정확히 맞는 답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2번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푼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시면은 평상시에 나왔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분들이 푸신 문제는요. 우리가 평소에 다뤘던 지중함 같은 경우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다뤘던 저압가공전선의 굵기 말고 고압가공전선의 굵기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학습을 충분히 잘 하신 다음에 이러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